담장을 넘어가는 순간 시즌 10호 홈런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공은 담장 밖이 아니라 글러브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하나가 이날 이정후의 경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 선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후는 한국 시간 8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 4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최종 성적은 5타수 1안타. 숫자만 놓고 보면 평범한 성적입니다. 팀 역시 7대 13으로 패하면서 전날 승리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3회 말에 나온 이정후의 엄청난 타구였습니다. 만약 단 몇 미터만 더 뻗었더라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 외야수가 그 순간 점프하지 않았더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시즌 10호 홈런? 그리고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처음으로 한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이라는 새로운 기록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타구가 하필이면 상대 우익수 잭빈의 눈앞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정후의 현재 타격 컨디션을 단순히 5타수 1안타라는 숫자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경기 시작부터 이정후에게는 쉽지 않은 승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는 오한 게브리엘 휴스. 1회 말 샌프란시스코가 선두 주자를 내보내면서 1사1루 기회를 만들었고 4번 타자 이정후가 첫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이정후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볼 카운트는 2볼 0스트라이크. 타자 입장에서는 투수에게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후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몸쪽으로 들어오는 패스트볼을 과감하게 공략했습니다. 그런데 타구가 예상보다 높이 떴습니다. 결국 3루수 파울 플라이. 첫 타석부터 출루에 실패하면서 이정후는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쉬운 장면은 그 다음 타석에서 나왔습니다. 3회 말. 이번에는 이정후가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투수와 무려 풀카운트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를 펼쳤습니다.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듯 계속해서 공을 지켜봤고 결국 8구째 승부가 들어왔습니다. 몸쪽으로 들어오는 패스트볼. 이정후가 기다렸다는 듯 방망이를 돌렸습니다. 쾅! 타구가 강하게 뻗어나갔습니다. 단순한 플라이 타구가 아니었습니다. 타구 속도는 무려 시속 98.4마일, 우리 기준으로 약 158.4km입니다. 그리고 비거리는 374피트, 약 114m. 오라클 파크 우측 깊숙한 곳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현지 중계진 역시 순간적으로 홈런을 예상했습니다. 타구가 우중간 깊숙한 곳으로 강하게 날아갑니다. 펜스 근처까지 갑니다. 중계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팬들도 자리에서 일어날 만한 타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콜로라도 우익수 잭빈이 뒤로 물러나더니 워닝트랙에서 몸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글러브를 뻗었습니다. 철썩. 공이 글러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홈런이 아니었습니다. 아웃이었습니다. 이정후 역시 잠시 아쉬운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베이스볼 서번트의 타구 분석에 따르면 이 타구는 메이저리그 30개 구장 가운데 13개 구장에서 홈런이 될 수 있었던 타구였습니다. 즉, 단순히 타구가 멀리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구장에서는 담장을 넘어갈 수 있었던 타구였다는 겁니다. 더구나 비거리는 374피트. 이날 양팀에서 나온 타구 가운데 두 번째로 긴 타구였습니다. 이날 가장 멀리 날아간 타구는 라파엘 데퍼스의 시즌 25호 홈런이었습니다.
데버스의 홈런은 380피트. 이정후의 타구는 불과 6피트 짧았습니다. 미터로 환산하면 약 1.8m 차이입니다. 말 그대로 담장 근처에서 갈린 겁니다. 더 재미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콜로라도의 아다엘 아마도르 역시 이날 정확히 374피트짜리 타구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아마도르의 타구는 홈런이 됐습니다. 같은 374피트. 한쪽은 홈런, 다른 한쪽은 외야수의 호수비. 야구가 얼마나 잔인한 스포츠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정후의 타구가 조금만 더 뻗었거나 바람의 방향이 달랐거나 외야수가 단 한 발짝 늦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정후에게는 단순한 홈런 하나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즌 10호 홈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정후는 아직 메이저리그에서 한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날 타구가 넘어갔다면 새로운 개인 기록을 만드는 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결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찍힌 것은 홈런이 아니라 아웃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이정후의 타격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장면을 보면 최근 이정후의 타격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안타만 만들어내는 타자가 아니라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조금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날 타구는 몸쪽 패스트볼을 정확하게 받아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 투수들은 이정후에게 쉽게 좋은 공을 주지 않습니다. 타자가 노리는 코스를 피해가면서 최대한 약한 타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정후가 풀카운트까지 버틴 뒤 몸쪽 패스트볼을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결과는 아웃이었지만 과정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인상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이정후는 이 아쉬운 타구를 뒤로하고 다시 타석에 들어섰지만 추가 안타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5회 말 무사 1루 상황에서 세 번째 타석. 이번에도 승부가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좌익수 뜬공. 6회 말에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사 1루. 이정후가 다시 타석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익수 플라이, 연속 범타가 이어지면서 이정후도 조금씩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3회 말 타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후 타석에서 어떻게든 안타 하나를 만들어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구에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점점 샌프란시스코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콜로라도와 치열하게 점수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마운드가 버티지 못했습니다. 7대 13.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수 차이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정후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는 9회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타석에서 이정후가 끝내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9회 말 1사 주자 없는 상황. 이미 팀은 7대 13으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경기의 승패만 놓고 보면 크게 의미가 없는 타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후에게는 달랐습니다. 앞선 4타석에서 안타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안타로 경기를 끝내느냐, 마지막 순간이라도 안타를 추가하느냐. 그리고 이정후는 마지막 순간 다시 방망이를 잡았습니다. 콜로라도의 오한잭 에그노스를 상대로 볼카운트 2볼 1스트라이크. 이정후가 4구째 낮게 들어오는 싱커를 받아쳤습니다. 타구가 1루 쪽을 향해 빠르게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외야수가 잡을 수 없는 곳으로 공이 빠져나갔습니다. 우전 안타. 마침내 안타가 나왔습니다. 팀이 크게 뒤진 상황이었지만 이정후에게는 분명 귀중한 안타였습니다. 5타수 무안타로 끝날 수 있었던 경기를 마지막 타석에서 5타수 1안타로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후속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마지막 공격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경기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7대 13. 샌프란시스코는 콜로라도에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종전 0.293에서 0.292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날 경기를 단순히 이정후 5타수 1안타 부진구로 정리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3회 말에 374피트 타구가 그렇습니다. 그 공 하나가 홈런으로 연결됐다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시즌 10호 홈런, 두 자릿수 홈런, 그리고 이정후의 장타 생산 능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순간까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외야수의 엄청난 점프 캐치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정후는 정말 아쉬운 하루를 보낸 것일까요?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쉬운 타구가 가장 강한 타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정후의 다음 경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전날에는 멀티히트와 3출루를 기록하며 반등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날은 5타수 1안타였지만 시즌 10호 홈런이 될 수도 있었던 강력한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결과만 보면 들쭉날쭉해 보일 수 있지만 타격 과정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후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을 취한 뒤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3연전을 치릅니다. 과연 이정후는 그 시리즈에서 아쉬웠던 홈런 하나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메이저리그 첫 한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이라는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